안녕하십니까. 사주인TV의 이현준입니다. 오늘 명리학 완전정복 제3강으로 조후용신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후용신은 사주 전체의 약 한 30%, 5%에서 10%의 비율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주 원국의 월지죠. 계절로 보고 날씨의 중화를 이루는 오행이 용신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춥거나 덥거나 할 때 이 추움과 더움을 중화를 시켜줄 수 있는 날씨를 고른다 해서 조후용신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가 월지 기준에 이 명리학은 사실은 계절의 학문입니다. 계절의 학문인데 이 전체가 월지 기준이죠. 그래서 인월, 묘월, 임묘진, 인월, 묘월, 진월에 태어난 사람은 봄의 계절에 태어난 사람이고, 그 사오미월에 태어난 사람은 여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여름 계절이죠. 그리고 신유술, 그 서방인데 금국인데 이 신유술은 가을에 태어난 계절에 태어난 사람이고, 해자축 월에 태어난 사람은 겨울에 계절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날씨가 우리가 네 가지가 있죠. 한난조습이 있습니다. 한난조습이 있는데 이 찰한과 따탈난, 그리고 이 말을 조자죠. 말을 조자에 습자입니다. 그래서 한난조습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디를 보고? 월을 기준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은 해자축을 말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울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오미를 뜻하는 것이고, 여기서 그 여름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는 신유술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습은 임묘진, 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어떤 계절에 태어난 그런 어떤 특징들은 여기 옆에 다 있습니다. 해는 초겨울인데 물의 시작이죠. 초겨울입니다. 그 다음에 자는 가장 추운 월이고, 축은 꽁꽁 얼어버린 땅을 말합니다. 여기서 생물이 자라기 힘들겠죠. 하는 불의 시작이고 초여름이고, 5월은 불의 왕지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그래서 굉장히 더운 월이고, 그 다음에 미월은 아주 따뜻한 열기가 가득한 땅입니다. 이 따뜻한 게 아니고 뜨거운 거죠. 뜨거운 열기가 남아있는 땅이라고 하죠. 이게 보통 사막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사막에 모래를 탁 뜨면 싹 흐트러지죠. 네, 그런 느낌의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유술은 금의 시작인데 초가을이고, 유는 가장 건조한 월, 그리고 술은 매우 건조한 땅입니다. 여기에 사실은 뭐 물기가 없죠. 술토는 물기가 없습니다. 술토는 신정부, 지장간을 보면 신정부가 있죠. 그래서 물기가 전혀 없고 불과 돌과 흙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건조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월은 초봄입니다. 목의 시작인데 초봄이고, 묘는 목의 왕지입니다. 그래서 봄의 기운이 가장 강한 월인데, 이것을 가장 굉장히 물기를 많이 빨아먹죠. 그래서 굉장히 습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진토는 물이 가득한 매우 습한 토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계절이 되었을 때의 일간은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월지 계절에 따른 일간의 해석입니다. 자, 간목입니다. 간목이 뭐 공통적으로 제가 간목을 다 적용을 해봤습니다. 간목이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자월에 태어난 간목은 굉장히 추운 목이죠. 그래서 어떠한 열매도 어떠한 잎도 재생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월에 추운 겨울에 눈이 막 쌓여있는 그런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무는 원래 기본적으로 나무는 잎을 이렇게 생성을 시키고 또 자라나고 그리고 열매도 맺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자월은 그런 것이 될 수가 없는 해죠.
그래 월이죠. 그래서 굉장히 추운 어떤 곳에 있는 나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색목은 합니다. 수색목은 해서 이 월을 이 일간은 간목은 등령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간목 축월에 태어난 간목을 보겠습니다. 이 축월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꽁꽁 언 땅이죠. 꽁꽁 언 땅은 어떻습니까? 나무가 뿌리를 받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간목은 뿌리를 받기 힘든 그런 나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토, 진월에 태어난 간목입니다. 굉장히 습한 토죠. 물기가 가득 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흙토를 습하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언 땅입니다. 진토가 굉장히 습한 거죠. 진토가 습한데 여기에 나무가 진월에 태어난 간목입니다. 습한 나무. 그래서 이 세력이, 주변 세력이 어떠한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진월이 태어난 간목인데 여기에 불이 있다든지 하면은 이 진토는 이 메말라 굉장히 습한 토가 약간 마른 어떤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간목이 진토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지만 전체가 다 물이면은 이 간목은 나무가 뿌리가 썩어버립니다. 네,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5월의 간목입니다. 굉장히 뜨겁죠. 굉장히 뜨거운데 이 간목의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등령은 못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어떤 나무가 불이 주변에 많은데 나무가 거기에 서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주변의 상황이 막 또 불이 많다 이러면은 활활 타버려서 뿌리 자체를 내릴 수가 없는 나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월에 간목은 불리한 상황이다. 우리가 조후 용신을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술토입니다. 술토의 술월에 태어난 간목입니다. 이게 굉장히 건조한 때죠. 그래서 이 물기가 없습니다. 물기가 없는 이 나무는 어디에도 자기 몸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기 힘들겠죠. 이렇게 조후 용신은 각 월에 어떤 일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력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 조후 용신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후 용신을 찾는 순서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후 용신과 억부 용신을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일단 그래서 사주의 용신은 억부 용신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억부 용신을 판단을 해보고 억부 용신으로 판단 후 강함과 약함이 판단되지 않을 때 조후 용신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계절, 즉 어떤 월에 태어난 일간인가를 판단을 해야 된다. 아까 앞에처럼. 그래서 치우친 계절이 있는지, 그 다음 사령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력이 어떠한지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자월에 태어난 간목이죠. 자월에 태어난 간목인데 이 간목이 추운 날에 태어났는데 한낮 시간에 태어났는지, 낮 시간에 태어났는지, 그래도 낮은 조금 따뜻하죠. 아니면 추운 시간에 태어났는지, 자시에 태어났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시지를 함께 보면서 세력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우친 계절을 가장 중화를 이룰 수 있는 오행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치우쳤으면 어떤 오행이 이 따뜻함과 어떤 우리가 예전에 봤죠. 아주 좋은 그림, 용신 그림을 보셨습니다. 온 천지에 나무가 있고 파릇파릇하고 물도 많고 뭐 토도 넉넉하고 햇빛도 비치고 이런 것으로 갈 수 있는 오행이 어떤 것인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오행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우친 계절, 그거는 극을 하든지 설기를 시키면 설기를 시키는 게 있다면 그게 용신인데, 극보다는 사실은 설기가 훨씬 더 좋은 용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신을 찾는 순서는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사주를 보시고 연습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럼 용신 찾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월에 태어난 간목입니다. 자월에 태어난 간목이니까 어떻습니까? 월지를 득했죠. 그래서 득령을 했습니다. 월지. 자, 일지를 볼게요. 일지를 보니까 일지도 득했습니다. 득지를 했죠. 그래서 수생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월에 태어났으나 그 다음에 세력을 보겠습니다. 세력을 보면은 시지에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세력은 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점수로 보면 계산을 해보면 60점 정도 됩니다. 이 60점 되면 신강이 되는 거죠. 신강이 되면은 결국에는 억부용신입니다. 억부용신인데, 자, 그럼 용신을 어느 걸 찾아야 되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식상과 재성과 관성을 용신으로 잡아야 됩니다. 신강하니까. 그런데 사주에 보니까 간목의 관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경금, 신금, 유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성은 없죠. 재성은 없고 여기에 식상이 있습니다. 식상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걸 찾아야 되느냐?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치우친 계절을 중화시킬 수 있는 계절 오행이 좋다. 그래서 여기에서 용신은 병화가 용신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경금들은 금금목을 하고 있지만 신강은 이 금금목을 하는 것보다 금생수가 굉장히 잘 되고 있죠. 금생수가 되어 있으니까 이 기신이죠. 이게 인과 자, 이렇게 자수가 기신입니다. 기신인데 이 기신을 도와주는 부신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강한 관이지만 그렇게 신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병화를 용신으로 쓰는 겁니다. 신강했을 때 우리가 비겁이 많아서 신강할 때, 그리고 인성이 많아서 신강할 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비견이 많을 때는 관성이 용신으로 쓰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인성이 많을 때는 식상이 용신으로 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여기 옆에 있는 걸 보겠습니다. 자, 자월에 태어난 경금입니다. 이 경금은 굉장히 꽁꽁 얼어 있겠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추운 겨울에 돌멩이를 만지면 굉장히 찹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자, 신강 신약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월지를 보니까 등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생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등령을 하지 못했고, 자, 일지를 볼게요. 일지는 토생금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일지는 얻었습니다. 그럼 세력을 한번 볼게요. 세력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죠. 그럼 세력을 얻었습니다. 세력을 얻어서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신강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점수를 보니까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50점이 되었습니다. 아주 신강 신약이 급하지 않다는 거죠. 신강 신약이 급하지 않다면 조후를 봐라.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신약하지도 않고 신강하지도 않고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문제는 여기에 자진이 있습니다. 자진. 우리가 신자진 삼합을 배웠죠. 신자진 삼합을 배웠는데 여기에 자진 반합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물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진토 역시도 굉장히 물기를 많이 차 있는데 주변에 물기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진토는 용신으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신금이 녹아야 됩니다. 경금이 따뜻함을 느끼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따뜻함을 느끼게끔 해주는 이 사화가 여기서는 용신이 되겠죠. 사실 사화는 용신으로서 굉장히 조금 불리합니다. 여기에 충을 받아 있고 주변에 굉장히 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주는 이 무경병, 지장간 안에 무경병이 있습니다. 무경병이 있는데 그 병화가 지장간의 병화가 실질적으로 용신이고, 이 병화 운이 오면은 굉장히 운이 발하는 그런 사주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봤으니, 자, 실전에서, 여러분들 실전에서 조후용신이 어떤 역할, 어떤 것들이 조후용신으로 되었는지 실전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77세 여자입니다. 여자고, 자, 시간은 언제 태어난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자, 사주를 한번 볼게요. 사주를 보는데 5월의 기토로 태어났습니다. 5월의 기토인데 전부 다 월지를 얻었고 또 일지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력 자체도 굉장히 불이 강하죠. 그래서 세력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신강사주죠. 신강사주의 식상과 재성과 관성이 용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인성이죠. 인성이 이 귀신으로, 이 인성으로 인해서 강해졌기 때문에 인성이 귀신입니다. 인성이 귀신이고, 물론 비견겁제도 귀신이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식상과 재성과 관성의 운이 흘러야 되는데 점수를 따지니까 70점입니다. 굉장히 강하죠. 그럼 어떤 대운에 살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세 대운입니다. 6세 대운 16살, 26살 이렇게 가는 대운인데, 자, 신유술, 여기에서는 식상의 운이죠. 그죠? 그리고 식상의 운이고 해자축 하면은 재성의 운입니다. 그래서 신유술 재성이었고 또 76세 대운부터는 관성의 운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불리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어렸을 적부터 굉장히 뭐 부모 덕을 얻든지 형제 덕이 있어서 이렇게 즐거움을 있는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태어나서 6세 대운의 정미대운이죠. 정미대운이 이렇게 된다면은 실제로 귀신운이 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 이후로는 이렇게 식상의 운과 재성의 운이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리하게 어떤 신강한 사주지만 굉장히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이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을 거뒀는데, 자, 그럼 성공을 거뒀는데 이분이 이제 정말 큰 업적을 하나 남깁니다. 큰 업적이 어떨 때 남기냐면 이 개축대운의 업적을 남기게 되는 거죠. 이 개축대운의 업적을 남기는데 이 개축대운에는 가만히 보니까 이 축토가 있죠. 그죠? 그리고 개수가 있습니다. 이 축토와 개수는 여기 굉장히 뜨거운 어떤 부분은 언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언땅을 설기를 시키는, 즉 화를 설기시키는 신강인데 비견이지 않습니까? 그죠? 비견이면 안 좋아야 되는데 이 기운을 전부 다 설기를 시키는 축토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 축토, 개축대운, 거기에서도 2012년부터, 이 개축대운은 2012년부터 시작됩니다. 2021년까지, 즉 75살까지가 이 개축대운에 있는데, 이분이 2021년 신축년에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2021년에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맡은 윤여정님의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뜨거운 사주, 뜨거운데 이 뜨거움을 덮을 수 있는, 그리고 설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운이 와서 66세부터의 운이 굉장히 잘 흘렀고, 특히나 2021년 축대운의 축년이 오니 굉장히 큰 업적, 우리나라에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자신의 능력이 굉장히 아주 높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은 54세인데 제 지인입니다. 저하고 친하신 분이고 제가 이분을 어렸을 때부터 쭉 봐왔던 사람입니다. 같이 이제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친구로서 굉장히 친했고 가까운 사람인데,
이분의 사주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54세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자, 여기서 먼저 신강하냐 시작하냐 보겠습니다. 월지를 얻었습니다. 월지를 얻었죠. 토생금을 하고 있으니. 그리고 일지는 묘가 있어서 얻지 못했습니다. 개성이죠. 현재입니다. 자, 그리고 세력을 볼게요. 세력을 보니까 온통 토와 금입니다. 그래서 세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신강한 사주고 점수로 따져서 70점입니다. 굉장히 신강하죠. 신강한 사주의 추월입니다. 이 추월이 태어났고 굉장히 추울 때 이 신금은 태어났다는 것이죠. 주변에는 불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묘술합도 합니다. 묘술합이라는 게 묘술합화가 된다고 했는데 묘술합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멀기 때문에 이 영향은 굉장히 약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해묘를 해서 해묘미 우리가 반합이죠. 반합은 약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용신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재성과 상관과 신강할 때는 우리가 재성과 상관과 관성이라죠. 여기에 묘가 있습니다. 묘가 있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생목 해서 이 묘가 용신이고 이거는 희신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경금과 토들은 기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묘진 재성운이 흘렀네요. 예, 재성운이 흘렀습니다. 임묘진 재성운이 흘렀으니까 이 사주에는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재성운이 흘렀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10대, 20대, 30대 어마어마한 고생을 합니다. 많은 고생을 했고 또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그런 어떤 사주를 갖고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운명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성운이 이 사람에게는 과연 좋으냐 나쁘냐 이러면 나쁘지는 않지만 용신으로서는 약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사오미가 됩니다. 이 사오미가 됐을 때 이분이 그래도 그나마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중심을 잡고 고생스럽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갑오대운에 있습니다. 이 갑오대운에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화가 있죠. 여기에서 대운을 5년을 끊어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물론 이거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꺼번에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오대운에 오니까 이 축토가 따뜻함을 생깁니다. 축토가 따뜻하게 데워지는 거죠. 자, 이 축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 사주를 보냈냐면 자, 신금에게만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신금에만 이렇게 추운 꽁꽁은 그게 아니고 자, 용신에도 이 사주의 용신에도 그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묘목이 여기에 보면은 묘목은 우리가 음목이죠. 그죠? 그래서 묘목이 이 축토의 뿌리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죠. 이 뿌리를 언 땅에 어떻게 나무가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오화운이 이렇게 갑오운이 왔습니다. 갑오운이 오게 되니까 갑오운에 이 축토가 따뜻한 기운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얼었던 땅이 녹는 거죠. 녹으면 이 나무가 묘목이 여기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고 수생목 이렇게 받으면서 뿌리를 내려서 이 묘목의 열매를 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사옴이 흘렀으니 이 상황에서는 이분이 물론 아주 큰 성공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을 이루어서 갈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갑오의 이민년에 이 재성운이죠. 식상운과 재성운이 같이 왔죠. 이 운에 작은 장사를 시작했고요.
가보대운이 그러니까 일간만 조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상황 역시도 조후가 되어서 좋은 운으로 흘러가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일간만 보지 마시고 용신이 어떤 모양인지, 조후 용신을 볼 때는 억부 용신으로 봐서 그 용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얼어 있는지 아니면 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자꾸 보셔야 시야가 넓어지고, 그리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사주를 판단을 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조후 용신을 봤습니다. 조후 용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까 지나간 말입니다만은 일간이 조후가 안 될 때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용신이 조후가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후가 안 될 때는 조후가 되는, 따뜻하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선선하게 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고 조후 용신을 적용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자주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다 억부 용신으로 하십시오. 하시는데 억부 용신으로 물어봐서 상담을 했는데 안 된, 이상하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바로 조후 용신으로 다시 상담을 하셔야 되고, 모른다고 해서 겁내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내가 모르고 알고를 표를 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물어봐서 상대방이 정확하게 상대방의 미래를 예측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조후와 억부를 헷갈리게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통변이라는 것은 서로 통하는 말입니다. 서로 통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통변이지, 우리가 보통 무슨 말 하는지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 사주도 있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받아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 통해서 어떤 것들이 그 사람의 안 좋은 점이고 어떤 것들이 좋은 점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야 이 사람이 좋게 살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는 일들이죠.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할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